자, 그 다음에 에딧 메뉴 살펴보죠. 에딧 메뉴는 말 그대로 편집인데 이게 편집기에서 말하는 편집 메뉴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사용하는 편집이에요. 즉 취소할 때 컨트롤 Z, 이거는 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죠. 다시 하고 싶을 때 컨트롤 Shift Z 이렇게 쓰시면 되고, 히스토리 누르시면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쭉 아래에 나오죠. 그래서 특정 위치로 돌아갈 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뭐 인서트, 오버라이트 이렇게 써 있죠. 저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드래그를 하면 조금 전에 에딧 메뉴에 나왔던 그 메뉴들이 여기 다 보여요. 그래서 인서트 하고 싶다 하면은 지금 커서 있는 자리에 인서트 하고 싶다. 인서트 위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마우스 손을 딱 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주 편리하죠. 직관적으로 마우스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거 컨트롤 G로 지우시고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보시면 인서트 F9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F9번 단축키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같은 거죠. 이 기능 아주 중요하고요. 한 개만 더 살펴보죠.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클립에서 컨트롤 카피를 하신 후에 옆에 클립으로 넘어가셔서 에딧 메뉴에 있는 페이스트 할 때 페이스트 애트리뷰트를 누르시면 앞에 클립이 가지고 있던 특성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 복사할 수 있습니다. 즉 앞에 클립에서 예를 들어 오페시티를 조정을 했다. 그리고 줌 크기도 조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요걸 복사한 후에 이 뒤에 클립에는 그대로 복사를 붙여넣는 게 아니라 요 특성만 이 클립에다 붙여넣는 거죠. 붙여놓으면 뒤 클립은 앞 클립의 특성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트림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트림 메뉴는 클립에 대한 세밀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트림 기능 중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Fade in to playhead. 플레이헤드라는 건 이 빨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화면을 보이게 하는 이 플레이헤드. 여기서 Shift 화살표 누르시면 1초 단위로 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트림 메뉴 Fade in to playhead, 빨간 플레이헤드까지 페이드 인으로 만들어줘, 이걸 누르시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생하면 이렇게 페이드 인이 적용됐습니다. 자, 페이드 인을 하기 위해서 오퍼시티를 조정하고 뭐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실 경우가 많죠. 특히 클립이 여러 개로 잘라져 있을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하실 거 없이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페이드 아웃 투 플레이헤드, 즉 여기까지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됩니다. 즉 맨 앞부분에 원하는 곳까지 페이드 인, 그 다음에 뒷부분에 끝까지 페이드 아웃,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메뉴가 트림에서 페이드 인 투 플레이 헤드, 페이드 아웃 투 플레이 헤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 메뉴 살펴보죠. 타임라인 메뉴는 이 타임라인 창, 아래쪽에 보이는 타임라인 창을 활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메뉴들입니다. 뭐 선택하는 거, 어디서부터 뒷부분만 선택해라, 어디에서 앞부분만 선택해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라인에서 자르는 거, 클립을 자르는 메뉴들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냅핑, 여기 있는 타임라인 창에 있는 각종 메뉴들을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것들 기능이 여기 있는데요. 하나 살펴보죠. 클립을 Shift 하나 둘 셋 해서 3초로 간 다음에요, 요걸 자르겠습니다. 자를 때 저는 단축키로 자르지만 타임라인에서 레이저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잘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단축키로 자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정확하고. 컨트롤 G로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지금 클립이 영상만 선택되어 있으니까 레이저 누르면 위에만 잘리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2번 눌러볼게요. 레이저를 이렇게
선택이 안 됐어도 연속적으로 누르면 그 아래에 있는 것도 파일이 잘립니다. 음향 부분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 메뉴 살펴볼게요. Add Transition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Add Transition. 자, 타임라인이 요곳에 위치했는데 트랜지션 누르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트랜지션 누르면 여기 트랜지션 보였죠? 잘 안 보이면 확대하시는데요. 확대하는 방법은 해당 클립에서 Shift 누르시고 마우스 휠 위로 올리시면 이렇게 커집니다. 밑으로 내리시면 작아지고요. 여기 보면 트랜지션이 추가됐어요.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G 상태에서 현재 위치에서 타임라인 Add Transition, 이렇게 트랜지션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앞에 클립과 트랜지션이 되는지, 전환되는지 보죠. 뭔가 잘 보이지 않죠? 왜 그럴까요? 크로스 디졸브라는 트랜지션이 적용됐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블러 디졸브로 한번 바꿔볼게요. 블러 디졸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블러 디졸브, 이렇게 블러 디졸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크로스 디졸브가 적용됐을까요? 잠깐 설명드리면 이펙트 창에 보면 이렇게 많은 트랜지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기본 적용 트랜지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해보니까 블러 디졸브가 더 잘 보였다, 내가 원하는 효과다 하면 그 위에서 이 이펙트 창의 비디오 트랜지션 아래에 있는 블러 디졸브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고 Set as Standard Transition, 표준 트랜지션으로 이거를 정해라, 이걸로 표준 트랜지션을 해라, 이렇게 누르시면 단추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렇게 적용하시면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트랜지션은 잘라진 클립의 맨 앞과 맨 뒤에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여기서 트랜지션 하면 이렇게 붙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됐죠? 예. 블러 디졸브를 스탠다드로 바꿨으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크로스 디졸브. 자, 그래서 타임라인 메뉴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Add Transition 살펴봤고요. 레이저 면도날이죠. 자른다, 컷한다는 거예요. 이 기능 살펴봤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한 가지만 더 해보죠. 여기 지금 자르고요. 또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르고 나서 요 클릭을 잡고 우클릭을 하시고 나서 클립 컬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렌지 선택해 볼게요. 바뀌었죠? 오렌지로. 요것도 해볼게요. 클립 컬러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파일이 너무 많으면 또는 클립이 너무 많으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요런 클립은 요런 색으로 하겠어 라고 원칙을 정해 두시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10개 이상 되는 색상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클립 타임라인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소개해 드릴 거 이겁니다. Select Clip with Colors. 오렌지 고르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오렌지 색상 클립 2개만 선택이 됐죠. 오렌지 컬러 때만 지우고 싶었어. 근데 클립이 100개야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백스페이스 이렇게 누르시면 그것만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색깔이 같은 것만 고를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클립 메뉴 살펴보겠습니다. 클립이라는 건 하나하나를 각자 클립이라고 부르죠. 오렌지 클립을 선택한 후에 클립 메뉴 이렇게 누르시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선택 안하고 클립 누르시면 메뉴들이 활성화 안되죠. 당연한 거죠. 클립에 관한 거니까.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New Compound 클립이라는 거. 이게 뭐냐, 각자의 클립에다가 원하는 효과를 다 넣었어요. 효과가 적용이 됐는데 이 1번, 2번, 3번 클립의 효과를 다 적용했는데 그렇게 한 후에 이 2번하고 3번 클립만 같은 크기의 줌 효과를 적용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클립이 따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도 줌 효과 적용하고 여기다도 줌 효과 적용해야 되죠. 여기에 줌 효과 적용한 후에 컨트롤 카피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로 줌을 복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두 개의 클립을 선택한 후에 클립 메뉴에서 New Compound 클립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름을 쓰라고 나오고요. 이름 그냥 하셔도 됩니다. 누르시면 이게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줌 효과를 한 번만 적용하면 되는 거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두 개를 선택하시고 클립 메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우클릭하시면 같은 메뉴 New Compound 클립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름 정하시고 크리에이트 하면 하나가 된다. 이것은 이제 하나의 클립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기능 소개해 볼게요. Change Clip Speed입니다. 누르시면 현재 스피드가 100인데 얘를 500으로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숫자 500 넣으시고 Change 하면 길이가 쫙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나요? 5배로 빨라졌으니까. 처음부터 보시면 이 부분만 재생이 빨리 되는 겁니다. 너무 짧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배운 거 한번 활용해 보죠. 요거 다 선택하셔가지고 우클릭 컴파운드 클립 또 만들면 되죠. 컴파운드 클립을 한 개 만드셔도 그걸 포함한 컴파운드 클립을 또 만드실 수 있어요. 중첩해서. 그럼 뒤에 게 하나로 이렇게 될 겁니다. 새로운 이름 넣으시고 크리에이트 하면 하나가 됐고요. 앞부분은 이렇게 페이드 인 오다가 뒤에서부터 속도가 빨라지는 적용을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보죠. 효과가 잘 안 보이니까 이 뒤에 컴파운드 클립만 크기를 1.5로 바꿔주고 다시 여기에서 클립 스피드를 바꿔보겠습니다. 500% 이렇게 하면 줄어들었고요. 재생해보죠. 이렇게 빨리 진행되게 속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립에는 그 이외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